니콘 찍는 사람들은 어디 있다? 저기 숲에 가 있다. 약간 그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요? 이러다가 이제 니콘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두드려 맞아요 저희. 카메라를 얼마에 주고 구입하셨죠? 렌즈까지 총 하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웃는 것도 어색해. 박수! 초보자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및 이제 장비 추천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얼마에 주고 구입하셨죠? 렌즈까지 총 하면 2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사용법은 잘 모르세요.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카메라 구입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장비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구상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렌즈랑 바디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렌즈, 이렇게 바디랑 렌즈랑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 사진을 찍으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좋은 기종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장 메모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SD카드, 메모리 카드가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는 배터리, 카메라를 구동시키기 위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삼각대가 있으면 좋아요. 그냥 손으로 들고 찍어도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원할 경우에는 장노출일 경우 그래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CPL 필터나 ND 필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건데 빛의 양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반사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필터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명. 조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처음부터 조명을 구비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야외나 이런 스냅 촬영용으로 찍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장비들로 먼저 시작을 할 거라 이거는 또 추후에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장비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필수 장비 브론 컬러. 그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인 그런 거라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카메라를 만약에 팔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벌써 팔라고요? 건 아닌데 만약에 팔면 그 금액은 어떻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어요. 이제 중고가 중에서도 얼마나 상태가 깨끗한지, 컷수가 얼마 정도 찍었는지. 카메라는 찍으면 찍을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한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거는 뭐 기본 가격의 80%에서 70% 정도? 오래된 기종이면 기종일수록 가격은 좀 더 낮고 기스나 아니면 컷수가 많다? 그러면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죠. 일단은 카메라도 그냥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DSLR,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러리스, 세 번째로는 액션캠, 포켓 3나 아니면 고프로, 네 번째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 DSLR로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핸드폰으로 찍는 거랑 DSLR, 미러리스로 찍는 거랑 완전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DSLR하고 미러리스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구조가 일단은 다른데 DSLR은 내부에 미러라는 게 있어요. 거울이 있어서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렌즈에 들어오는 이 화면이 거울에 반사돼서 뷰파인더로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DSLR인데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거울이 있거든요. 펜타프리즘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뷰파인더로 상을 직접 볼 수 있고요.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미러리스인 거예요. 전자식 뷰파인더랑 LCD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찍는 거죠. DSLR은 뷰파인더가 광학식, 해상도가 되게 좋죠. 말 그대로 실물을 보는 거니까.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LCD 화면을 보고 찍을 수 있어서 편한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 DSLR은 무게가 무거워요. 미러리스는 이런데 DSLR은 이러죠. 카메라 바디에 이제 그 거울 구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미러리스는 이렇게 좀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좀 일상적인 데일리 촬영을 하기에 좋고요. 배터리의 차이도 있는데 미러리스보다는 DSLR이 상대적으로 오래 가요. 왜냐하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LCD 전기 소모 때문에 좀 빨리 닿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찍다 보면 미러리스는 하루 촬영을 못 할 경우가 있는데 DSLR은 하루 넘게 촬영을 할 정도로 조금 미러리스보다는 오래 가요. 가격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DSLR이 고급 기종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 DSLR은 이제 좀 단종되는 것들이 많고 생산을 안 해요.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미러리스로 생산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미러리스를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하다. 나중 되면 몰라요. 이제 이 DSLR이 희귀해져서 금액이 또 뛸 수도 있는 거라. 약간 필카처럼 감성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긴 하지만 한참 뒤의 일이나 몇십 년 뒤의 일. 추천 대상으로는 DSLR 같은 경우는 사진 위주의 이제 저렴한 중고 매물을 원하는 초보자분들,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도 조금 특화돼 있어요. 미러리스가. 그래서 사진 영상 모두를 만족하면서 데일리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제 가벼운 장비를 원하는 사용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미러리스 사면 나중에 팔 때 좋아요. 아무래도 조금 감가가 덜해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기종들이 많다 보니까 중고로 팔 거 생각해서 미러리스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종마다 감가율이 더 적은 거랑 큰 거랑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궁금한 점 있나요 또?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많이 궁금합니다. 배울 분은 아니긴 한데 저도 원래 캐논으로 먼저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저도 80D로 처음 시작했어요. 크롭바디가 처음에 입문할 때 많이 좋았고 렌즈도 사실 이런 렌즈보다는 번들 렌즈로 근데 요즘 워낙 카메라가 잘 나오고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이렇게 미러리스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크롭바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카메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풀프레임과 크롭 센서의 차이가 또 있어요. 크롭 센서를 가진 카메라를 크롭바디라고 하는데 풀프레임은 말 그대로 센서가 풀 사이즈인 카메라가 풀프레임 카메라고요. 크롭 센서는 좀 사이즈가 작은 센서를 크롭 센서라고 하는데 APS-C라고도 합니다. 화각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은 렌즈에 보이는 그대로의 화각이 보여요. 렌즈가 35mm다. 말 그대로 35mm의 화각으로 보이거든요. 크롭 센서는 35mm를 끼면은 1.5배에서 1.6배 크게 보여요. 주변이 조금 잘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지만 화각 계산할 때도 이런 계산이 조금 필요해서 풀프레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장점 중에는 얕은 심도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배경이 흐린 결과물을 원하셔서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배경이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정도가 크롭보다는 풀프레임이 더 흐리게 보인다. 높은 화질 그리고 낮은 노이즈, 이게 풀프레임 센서의 장점이고요. 풀프레임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렌즈군이 비싸요. 고화소에 맞는 렌즈를 설계를 해야 돼서 렌즈군이 좀 비싼 편이고요. 아무래도 센서 크기가 있다 보니까 바디도 좀 더 커져야 되고 금액이 아무래도 비싸겠죠.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크롭의 장점은 렌즈군이 저렴해요. 그래서 일단 입문할 때는 크롭 바디를 추천을 드리는 게 렌즈도 저렴하고 바디도 저렴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풀프레임보다는 낮은 거죠. 화면이 확대돼서 보인다고 했잖아요. 달 사진이나 별 사진 찍을 때 크게 보여야 돼서 크롭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면이 1.5배에서 1.6배 더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입문용에 적합합니다. 단점은 아까 말했던 풀프레임 장점 중에 하나인 배경 흐린 게 낮아요. 초점을 딱 잡았을 때 배경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좀 못 얻을 수도 있죠. 노이즈랑 화질이 풀프레임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 정도만이고 사실 장점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크롭 센서로 시작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사고 궁금했던 게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초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브랜드마다 다 다르거든요. 소니, 캐논, fuji 이 정도만 해가지고 초기 설정도 한번 나중 컨텐츠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니콘도 많이 다르고 저희가 니콘이 없어요. 그쵸. 니콘 찍는 사람들은 어디 있다? 저기 숲에 가 있다. 약간 그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요? 이러다가 이제 니콘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후드로 맞아요. 저희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물어보세요. 뭘 궁금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뭐 궁금하세요? 카메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시니까 브랜드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금액대가 높은 브랜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셀블라드라는 카메라계의 명품이에요.
극사실적인 화질을 표현하는 데 좋고요. 중형 센서. 아까 말했던 풀프레임 크롭 바디보다 더 큰 센서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더 높고 표현력이 어마무시하죠. 금액대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많이 싸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것도 기본만 하는 게 이 정도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것저것 하면은 더 비싸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추후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이카. 라이카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카메라계의 명품. 이거는 약간 좀 감성 충만한 아날로그 형태의 명품 브랜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조금 싸졌어요, 요즘에. 약 35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 어떤 한정판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파나소닉.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근데 아직은 인지도가 좀 부족해요. 초보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한 8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 또 있는 후지 필름. 감성이죠. 레트로 감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카메라 회사예요. 필름 회사였다 보니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컬러감, 조작 버튼이 되게 레트로해서 그래서 필름 색감이나 감성 이런 게 너무 좋은 카메라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이게 써 있는 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감성. 9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 그중에 200만 원. 다섯 번째로는 니콘. 이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고인물들의 카메라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워낙 카메라가 성능은 좋은데 전문가들이 쓰다 보니까 고인물 카메라라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빛의 단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더 넓게 담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풍경 사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금액은 250만 원에서 450만 원대 사이. 가장 유명한 캐논 카메라. 국민 브랜드죠. 그쵸.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피부톤이 특장점 중에 하나예요. 캐논으로 찍으면 피부톤이 너무 이쁘게 나온다고 해요. 여기 PD님 중에 한 분도 캐논 유저인데 지금 따봉하고 있어요. 따봉. 찍어보면은 이 감성이 있어요. 캐논 색감 있죠. 그래서 그 색감을 좋아하셔서 캐논으로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80에서 400만 원 사이.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게 다 소니 카메라예요. 이것도 국민 브랜드 중에 하나고 AF 성능이 탑이에요. 탑 넘버원. 그리고 인지도가 가장 높죠. 소니는 아마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미러리스다 보니까 1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넣은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페이지 원. 맞습니다. 금액부터가 일단 너무 세요. 이거는 풀 세팅으로 맞추면 6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있다 정도만. 뭐 저희들의 드림 카메라긴 하지만 약간 액조기아죠. 브론 컬러, 페이지 원, 캡처 원. 페이지 원, 캡처 원이 이 하나의 회사에서 나온 건데 탑급의 장비들이다. 궁금한 거.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인물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물 사진 찍는 거에 있어서 추천해 줄 만한 카메라. 근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초보자가 접근하기 쉽고 인물 촬영도 잘 나오는 카메라가 없긴 해요. 처음에는 꼭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에서도 조리개 값 설정할 수 있고 ISO 설정할 수 있고 셔터 스피드 설정할 수 있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추천을 하는데 후지필름도 좋아요. 사용법이 조금 아날로그식이라 좀 익혀야 될 게 많아서 그렇지, 심지어 이것도 엄청 오래된 카메라인데 이것도 잘 나와요. 디테일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카메라가 바뀌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 소신 발언 해도 될까요? 예. 인물은 단렌즈로 찍어야 이쁩니다. 맞아요. 단렌즈에 대해서도 또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것도 사용법을 조금 익히면은 얼마든지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많이 찍어보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공부를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솔직히 초보자분이시잖아요.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제 샛별님이 이걸로 찍잖아요.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잘 나와요. 국민 브랜드인 캐논하고 소니를 기준으로 어떤 카메라와 어떤 렌즈를 사는 게 좋을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추천 기종은 캐논 같은 경우에는 캐논 EOS R50 플러스 RFS 1845mm 번들 키트, EOS R50에 세트로 오는 렌즈가 있어요. 그거를 구입을 해주시면 좋은데 관련 내용은 아마 이쪽이나 어딘가에 뜰 겁니다. 네. 센서는 일단 크롭 센서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인터페이스, 이 조작법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가볍습니다. 렌즈랑 같이 해가지고 7월 8일 날 찾아봤는데 그 109만원? 싸네. 110만원대 신품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로 보시면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추천해드리는 거는 사진 중심의 입문자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니에서는 GV-E10 이라는 카메라와 1650 렌즈 키트 GV-E10의 세트로 들어있는 번들 렌즈인데 크롭 센서로 되어 있고요.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마이크 시스템이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제 윈드 커버까지 씌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캐논보다 조금 싸요. 공식홈에서 신품이 94만 8천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렌즈 넘어가기 전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도 풀프레임을 사도 좋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아니면 DSLR에서 넘어가면은 육두막. 초보자분한테 설명해 주는데 육두막이라 그러면 카메라별로 별명이나 명칭이 있어요. 렌즈에도 별명이나 명칭이 있는데 추후에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 풀프레임으로 가도 좋아요. 근데 어떤 분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요, 내가 진짜 나중에 풀프레임까지 가서 이제 사진을 제대로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2번 투자하지 않게 그냥 한 번에 풀프레임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풀프레임 사놓고 안 해가지고 중고로 팔아버리는데 아이 그래 하잖아요. 계속 최고의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풀프레임 신품 샀다가 중고로 팔면 또 감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은 처음 시작은 크롭바디로 시작을 하고 이제 내가 정말 사진하고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로 팔고 풀프레임을 사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난 진짜 무조건 나중에 풀프레임 살까, 난 장비병에 걸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중 지출을 막기 위해서 그냥 풀프레임 먼저 사시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해요. 대신 풀프레임은 렌즈가 비싸다. 렌즈 맞출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질문할 거 있어요? 또? 아니.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옷도 약간 지금 보리자루 같은 옷 입고 오셔서 지금 그러면 렌즈 관련돼서 또 넘어가 볼게요. 렌즈도 브랜드마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대중적인 캐논하고 소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